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창원 경매 물건 안내 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창원 경매 물건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근린주택 상가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자, 감정가 7억 3,300선이고요. 지금 유찰이 거듭되다 보니까 지금 이번이 4차 경매입니다. 4차 경매라서 감정가 대비 반값 51% 3억 7,526만 6천원 3억 7,500선으로 지금 유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의 말입니다. 임차인들이 있는데 임차인들 임차 보증금 합계가 4억 4천입니다. 4억 4천에 월세 합계 115만 원입니다. 보증금 합계 4억 4천에 월세 합계 115만 원인데 지금 3억 7,500까지 유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입지도 살펴보고 분석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입찰 날짜 1월 9일입니다. 4차 경매 입찰일은 1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창원 본원의 2023 타경의 111250입니다. 자, 물건 종별 근린주택, 상가주택이고요. 자, 토지 면적은 56.81평, 건물 면적은 149.6평입니다. 감정가 7억 3,200 얼마. 그래서 이번에 반값 3억 7,5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입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자, 지도 열었습니다. 이렇다, 여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자지적도로 볼게요. 정확하게. 지적도로 보니까 이렇게 코너에 있는 건물입니다. 자, 상가주택이다. 또 코너에 있다. 이럽니다. 자, 상가주택은 주로 1층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1층 상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면이다. 그죠? 이면으로, 그러니까 상가로서 노출이 잘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렇게 밑에 뒤에 요런 건물들보다는 상가가 임대가 잘 나가고 임대료도 제대로 좀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 3, 4층이 주로 주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거용 같은 경우에도 개방감과 일조면에서 다른 요 중간에 낀 이런 어떤 물건들보다는 양호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쯤이에요? 됩니다. 어디쯤이에요? 지도 보시면 여러분도 바로 아십니다. 자, 여기 이제 진해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 요게 제가 지적 편집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죠? 녹산 공단입니다. 국가 산단입니다. 바로 주변이 전부 다. 그죠? 자, 그래서 산업단지가 가까이 있다. 산업단지 여기까지 1km 안 되거든요. 1km 안 됩니다. 볼까요? 여기서 요 물건지에서 직선거리 1km가 한 이 정도까지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임차 수요가 많겠다. 그죠? 자, 그래서 입지는 참 좋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도로도 꽤 넓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면으로 했죠. 그죠? 그래서 약 그 도로 폭이 약 8m 정도 되니까 좋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니까 요 물건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1층 상가고 2, 3, 4층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런 표시는 뭐냐면은 리을 그죠? 제시외 건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 니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발코니 확장입니다. 발코니 확장은 지금은 위반이 아니다. 그죠? 아파트도 발코니 확장하지 않습니까? 베란다는 안 되는데 발코니는 되는 겁니다. 아직도 베란다와 발코니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예를 들면 위층에서 이렇게 된 예를 들면 위층의 면적이 작고 아래층 면적보다 이렇게 작아서 생기는 여기는 베란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확장하면 불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각 층과 층 사이 우리는 아파트 베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발코니가 되죠. 그거 확장은 지금은 이 법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1층에 제시의 건물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나중에 좀 문제가 돼서 원상복구하거나 아니면 이행 강제금이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락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실내 사진들입니다. 자, 지금 요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1층 부분 요거는 원상복구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나머지 발코니고 위에는 다락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떻게 되나. 토지 말입니다. 토지. 지금 아까 감정이 얼마였죠? 7억 3,300선이었습니다. 지금 최저가는 3억 7,500이고요. 자, 토지 감정은 2억 6,50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2013년식입니다. 2013년 3월식이고요.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22.76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 3가구, 3층에 3가구, 4층에 2가구에서 총 8가구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금 저기 달라요. 자,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2층에 2가구, 3층에 2가구, 4층에 2가구, 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층, 3층이 원래 2가구씩인데 현황은 3가구씩입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은 요 부분 같은 건 분명히 위반이죠. 그죠? 위반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입찰하실 분들은 아시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그죠? 언제든지 뭡니까? 민원이 들어가거나 적발이 되거나 해서 이 부분도 저기가 됐죠. 그 위반 건축물로 그죠? 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때문에 이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락잔금 대출, 낙찰받고 경락잔금 대출이 최대한 생각하는 만큼 안 나오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고 아예 안 된다고 하는 금융기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감액되는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반드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입찰하시기 전에 경락잔금 대출 상담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상가대출, 상가주택을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낙찰가 대비 몇 %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경락잔금 대출 상담하실 때는 사건번호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대략 얼마 선으로 입찰 예정이다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오픈을 하셔야지 그 금융기관에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요거는 요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데 조금 감액된 얼마 선에서 가능할 것 같다. 아니면 우리는 취급 안 한다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상담하신 다음에 입찰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등기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자, 2000 토지 봅시다. 토지. 자,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보니까 왜 2018 토지가 보니까 2018년 11월 13일 날 이렇게 이전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전이 되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보니까 2013년 3월 달에 소유권 보존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네, 뭐 어쨌든 각 2분의 1 되어 있어요. 두 사람 공동명의였나 봅니다. 자, 최모 씨, 이모 씨 공동명의였다가 그 이모 씨 지분이 전부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모 씨 그죠? 된다 그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역시 뭐 토지도 이렇게 매수를 해왔고 한 사람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승학 신협으로부터 이제 담보대출을 받아서 신협의 근저당이 2018년 11월 13일입니다. 자, 여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 뒤에 전세권 압류, 가압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뒤에 또 가압류, 압류가 많네요. 경매 들어온 다음에도 다 말소 대상입니다. 낙찰 받고 나서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등기부상의 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튼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11월 13일에 근저당이고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임차인들 쭉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임차인이 내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거 임차인 같으면 전입을 해야 하며 상가 임차인 같으면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그 사업자 등록일 또는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 아까 승학 신협의 근저당 2018년 11월 13일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차피 늦다, 후순위 임차인 같으면은 우리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을 받건 못 받건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다 하면은 그 임차인이 자, 어떻게 해요? 확정을 받았나? 배당 요구를 했나? 그래서 배당을 받나? 못 받나? 못 받으면 얼마를 못 받는 거지? 내가 얼마 인수해야 하는 거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서는 선순위 임차인 2명이 보입니다. 자, 강모 씨 있습니다. 302호라고 합니다. 302호인데, 자, 2013년 4월 29일이니까 아까 2018년보다 빠르죠. 그죠? 이때 전입했고, 같은 날 확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23년 12월 20일입니다. 자, 배당 요구도 무조건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했느냐 이겁니다. 제대로 다 했습니다. 이 사람 보증금은 4,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겁낼 거 없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먼저 배당 받고요. 1,700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거는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 전액 배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한 사람 202호입니다. 202호 보니까 역시 빠릅니다. 아까하고 같은 케이스예요. 전입 2015년 1월 19일 확정도 그날 받았고 배당 요구도 제대로 했고 4,500만 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2명이 있으나 모두 전액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이 인수할 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 후순위 임차인들은 배당을 일부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뭐 어떡하겠어요. 경매 뭐 진행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못 받는 경우는 얘기 잘 해서 약간의 이사비, 소정의 이사비라도 지불하고, 예, 그렇게 협상을 잘해서 우리가 내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전액 배당받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 인도 확인사하고 서로 맞교환을 하게 되니까 명도가 쉽고 그렇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두 사람은 뭐예요? 전액 배당 받는다. 나머지 임차인들은 후순위라서 배당을 받으면 좋겠으나 못 받는 임차인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인수할 건 없다. 라는 겁니다. 등기부상 그리고 임차인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부분에, 이 문제, 이 저기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2층, 3층이 말입니다. 2층, 3층이. 그래서 원래는 두 가구, 그러니까 2, 3, 4층이 두 가구, 두 가구, 두 가구인데 현황은 세 가구, 세 가구, 두 가구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일반 건축물 대장은 24년 8월달, 이제 24년 8월달 발급된 걸 이게 옥션원 사이트에서 여기에다가 첨부를 해 놓은 겁니다. 건축물 대장은 누구나, 그죠? 저기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저기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은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은 전입세대 열람하죠. 전입세대 열람하면서 같이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리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온라인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물 그 대장 그리고 건축물 층별 현황도 도면, 예, 이런 것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열람 발급 받으셔가지고 비교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왜냐하면 지금 이게 24년 8월달 발급받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그래서 또 하다 보면은 뭡니까? 지금 벌써 12월입니다. 12월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 이거 두 가구를 세 가구 만든 거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아, 별거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데, 여튼 위반 아닙니까? 자, 이런 것도 뭡니까? 누군가가 경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배당 못 받는 임차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죠? 뭐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가면은, 그죠? 건축가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당연히,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예, 위반 건축물에서 원상복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경매 진행 중인데 원상복구가 되겠습니까? 여튼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고, 그리고는 별거 아니네, 나중에 내가 낙찰받고 원상복구 하든가 뭐 이행강제금 뭐 혹시라도 적발되면 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 아주 저기 얼마 안 되는, 그래서 아주 적은 면적의 어떤 뭐 증개축 뭐 증축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도 그 위반 건축물로 이렇게 그 건축물 대장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그 임차인을 여러분이 넣을 때 소액 임차인, 그죠? 월세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보증금 얼마 안 받는 경우 괜찮은데, 예를 들면 다음에 여러분이 전세 세팅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위반 건축물이다 이러면 전세 대출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대출 받을 때도 약간의 지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임차인들 전세 대출도 불가능하다. 그리고는 상가 임차인 역시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나 지금 반값, 입지 너무 좋은데 왜 반값 싶어서 여러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